네, 오늘 세 분의 전직 의원과 함께 두 가지 키워드를 정리해 볼 예정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완주입니다. 사전투표를 3일 앞두고 단일화가 여전히 최대 막판 변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먼저 조홍천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당원 11만 명에게 전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완주 의지를 밝히는 문자. 진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단일화는? 저부터 단일화는 뭐 선택지에 없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설령 단일화를 좀 고민을 할 것 같으면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요구한 3대 조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김문수 후보 되고 나서 네. 또 네. 썼던 자, 그런- 자기가 유세할 수 있는 조건. 예. 그게 거진 다 공통적이에요. 이 조기 대선이 어쨌든 위헌적인 불법적인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네. 탄핵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연한 단절 의지, 반대 의사 같은 게 없이 대통령 나오면은 그러면 이 계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냐, 앞으로 또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지금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지금 좀 뜨뜻미지근하거든요. 특히 탄핵에 대해서는 예. 명징하게 하고, 네. 그리고 뭐 민주주의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된 거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재명 후보한테 책임이 더 많다고 오늘 얘기를 김문수 후보가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자기 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또 정당 민주주의 이거 어떻게 망쳤는지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탓을 해야지. 그거 안 하고 뭐 더 많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탓이 얼마나 되는지 알 게 뭡니까? 그리고 지금 당내에 강성 보수 세력들이 네. 지금 결집해 있고, 거기서 사실상 뭐 선대위를 움직이고 당이 그 위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러면 대선 결과에 무관하게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곁을 째면서 호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은 가고 친윤이란 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체가 그렇죠. 말이 안 예. 되죠. 그럼에도 또 주류를 형성하고 계속 간다? 그거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망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옆에서 열심히 조력하고 얘기 안 하고 딸랑딸랑 거렸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얘 나카무라 스미스예요. 나카무라 스미스. 예, 나카무라 스미스라고. 예. 이런 사람들 좀 뒤로 물려라.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하면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하면 오히려 욕먹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 자기 숙제 안 하고 컨닝 좀 하자. 그거 왜 보여줍니까? 예. 그 숙제를 하라, 그거부터 먼저 하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 예. 제가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예. 이거는 비대위에서 해결했어야 됐어요. 도배라도 좀 하고 뭐 집들이 초대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계속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나름 한다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여러 가지 뭐 사과도 했고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혁신당 쪽에서 보기에는 아직 좀 미흡한 것 같고요. 뭐 친윤 구태청산 이런 얘기는 한동훈 전 대표까지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제출한 이 시험지 답안을 우리가 이제 맞춰야 되는데 예. 아주 고차 방정식이에요. 이 고차 방정식은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걸 풀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푸는 이제 공식 중에서는 지금 조홍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런 내용들이 그래도 웬만큼 이걸 산입하고 대입시키기 위한 그런 조건은 맞아요. 네. 근데 뭐 진짜 12.3 비상계엄의 그 탄핵 그리고 이 과정까지 이어졌는데, 그 집권 세력, 집권 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 생략되고 그냥 후보 단일화. 그 심지어 뭐 국무총리 이야기 꺼내고 당권 또 먹어라 뭐 이런 쉽게 말하면 정치공학적 물리적 어떤 뭐 쉽게 말하면 당근 제시를 가지고 그걸 이준석
기획신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 드는 순간 자기 자신은 청년 정치를 표방했고 또 앞으로 갈 길이 구말린데 이 젊은 친구가 그걸 덜썩 물고 그래 나는 이거는 내가 수용할 수 있고 난 처음부터 이 접근 방식이 잘못됐어요. 이게 이제 당의 자정 노력과 또 후보는 후보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그 전련 그리고 부정선거 그 세력들하고의 또 전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적 보수 정당의 본산으로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선 후보가 김문수 후보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윤석열 기획신당 후보가 이 제시한 이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되는데 예. 이 답이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이 답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낸 사람 보고 이 답을 맞히라 그러면은 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그 문제를 풀 능력이 지금 역량이 있느냐? 안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처절함까지 그럼 우리가 있는 거냐? 그 처절한 진정성이 그나마 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수단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 보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일주 남으면 이제 오늘 지나가면 일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마지노선은 28일 사전투표 전날까지는 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뭐 3차 TV 뭐 토론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날 밤에 극적인 후보 간의 회동을 통해서 전격적인 합의를 뭐 이끌어내면 모르지만은 예. 이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100% 국민 여론조사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뭐 국민 여론이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후보하고 한 사람은 또 양보하자 이런 큰 틀의 합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시간이 때문에 너무 없어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나 또 김문수 후보 당사자 입장에서도 막판 설계를 다시 재설계하는 그런 예. 입장으로 가는 게 좋고 단일화보다는 유일한 길은 이제 김문수 후보의 정말 살신 승인을 위한 자신을 버릴 수 있는가 이게 아마 이준석 기획신당 후보가 제시하는 고참 방정식의 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후보 사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제가 저 입에 그런 이야기 절대 안 했어요. 예, 제 입으로 했습니다. 제 입으로. 민주당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주말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내란 단일화 이런 말까지 쓰시면서 아무데나 내라 이래. 예,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면은 확실히 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견제하는 단어를 쓰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분위기 보면 안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그래도 가능성 남아있다? 이렇게 사실 보시나요? 이번 대선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생긴 대선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실 대선에 대한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의 정당이죠. 아까 뭐 도배 얘기도 했는데 사실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을 잘못 그리면 고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안 고쳐져요. 예. 예, 새로 종이를 깔고 다시 그려. 그래야만이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조기 대선에서 그래도 대선에 대해서 욕심이 있고 이길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도화지 위에다가 보수당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지 그나마 경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원인 제공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너무나 미약하고 형식적이고 감동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가장 원인 제공자 중에 한 명인 권성동 의원 아직도 원내대표를 하고 있고 예. 친윤세력이 다 버젓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뭐 후보 교체 관련된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아직도 친윤 몇 명이서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오만한 그런 모습이 결국에 또 당원에 의해서 거부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이준석 입장에서도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배출할 때 당대표를 했었고 당대표 배출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팽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없는 거죠. 예. 안철수 그분도 후보 단일화 했지만 인수위원장 하나 받고 거의 뭐 팽당하다시피 한 거고. 그러니까 당내에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거고 각 뭐 개파라고 표현해야 되나? 각 당권 대권 주자 간의 신뢰관계가
거의 제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단일화라는 세 글자가 예. 서로 사치인 거죠. 사치가. 이게 단일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는 정치 문화적 정서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목표도 같아야 되고 그 목표에 대한 목표를 이뤘을 때에 어떻게 정치를 함께 하겠다라는 최소한의 그림 정도는 국민들에게 그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뭐 한 3년 동안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그 보수 세력들의 정치 과정을 보면은 네. 당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신뢰 그리고 보수당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보수의 가치가 다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수라는 게 기존의 질서를 잘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체면을 구기지 않을 정도로도 용서도 구하고 예. 뭐 이런 게 보수의 가치인데 그 보수의 가치가 다 지금 무너져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정치공학적으로 단일을 하라는 세 글자를 꺼냈을 때에 저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예. 이준석 단일화 지금 키를 쥐고 있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사실 아무런 뭐랄까 실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은 단일화를 당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당권 예. 준다 그래도 그 당권 누가 보장합니까? 친윤들이 과연 보장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옹립해서 결국에는 김문수 졌지 않습니까? 예. 친윤들의 세력도 지금 과거만큼 공고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한동훈 또 전 대표도 당원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뭘 이렇게 딜을 하려고 해도 딜을 할 만한 제가 보기에는 믿음성 있는 그런 힘도 없는 것 같고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뭐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기 정치를 가는 게 그나마 자기가 내세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든 예. 명분을 조금이나마 가져가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에서 쉽지 않을 거다. 민주당도 이제 더 이상은 단일화의 명분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좀 가능성을 낮게 보시는 것 같고 개혁신당은 근데 원래도 이런저런 뭐 정치공학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특히 저 같으면은 이 양당 독과점 적대적 공생관계의 균열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내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양당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보십시오. 내내 하는 게 뭡니까? 힘자랑 아닙니까? 그냥 멱살 잡고 뭐 그거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나마 지금까지 거부권으로 막아왔는데 예. 이제 그것도 없이 그냥 쑥 가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 뭐 했습니까? 그저 저 대통령 비위 맞추고 눈치 보고 당정관계 수평은커녕 이건 뭐 완전히 무슨 폭포처럼 위에서 쏟아지는 그런 당정관계. 수직 낙하하는 폭포처럼. 그러니까 정말 못난이들이 못난이 경쟁을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왔는데 제 말은 그겁니다. 그 어느 당도 과반 주지 마라. 과반 안 되게 구조적으로 만들자. 예. 그래야 지멋대로 못하지. 네. 그게 제 말은 요번에 균열을 좀 내야 되는데 그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15%, 뭐 20% 좋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자기 입으로 뭐 내란 단일화 합니까? 뭐 그렇게 질문을 막 했잖아요. 네. 지금 김병우 의원님 보면은 속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 왜 하느냐. 어쨌든 김빼기하고 이슈를 그걸로 계속 가려가지고 보자 몸조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아니 지금 뭐 자기 뭐 저 거북섬이고 뭐고 뭐 하여간에 계속 입만 열면 사고 치는데 그때마다 단일화로 계속 덮어가면서 뒤로 숨는 거라고. 거기다 내란 단일화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 아니 저부터도 개혁신당은 사실 좀 억울하실 것 같은데. 억울한 게 아니고 그냥 예. 덮어 씌워요. 아니 예. 그래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계엄 해제하는데 제일 공을 세웠죠. 그렇지만 자기들만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참여한 의원들이 있고. 예. 그렇다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계엄 이후에는 너 내란 세력 지정권이 지금 그 민주당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재판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뭐 사법 쿠데타다. 제3의 내란이다. 예. 요번에 또 저 개혁신당하고 뭐 단일화 이게 계속 나오니까 내란 단일화다. 오만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 이제 뭐 8일 이제 오늘 자고 나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일주일밖에 안 않은데 남네요. 네. 뭐 이 일주일 앞두고 이제 판을 얻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은 이제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들의 그런 정설입니다. 이제
이제 수치도 많이 좁혀졌으니까 1+1은 2가 되는 그런 도식적인 어떤 방식도 이제 끝이 났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단일화는 일단 적고 그럼 뭘 해야 되죠? 마지막 이제 판을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승부수를 김문수 후보가 이제 던져야 할 그런 타임이다. 저는 그런 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럼 오늘부터- 머릿속에 후보 사퇴가 아니, 계속 아니, 아니. 맴돌아서. 저는 이제 28일 이제 그 마지막 3차 TV 여론조사를 앞두고 예. 어제 이제 일요일 날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입장 몇 가지를 냈어요. 그게 아까 이야기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전련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당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 가지고 당무 개입을 이제 대통령이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봉쇄. 당원을 오늘 예. 바꿨죠. 예, 예.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총선 공천에 어떤 경우든 이 대통령실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없앤다는 것. 네. 즉 이런 모든 것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통해서 당을 장악하고 사당한 그러니까 사당화도 금지하는 걸 당헌 당규로 이번에 정의를 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제 전련 의지를 이제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이제 김문수 후보의 그런 처절한 참회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전 뭐 대통령 부부와 정강훈 그런 거구 세력들의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하고의 강력한 일정 부분 선긋기 네. 거리를 두는 전련 의지 이것도 이제 어제 의지를 보인 거예요. 그건 뭐냐? 사전투표 자신은 내가 하겠다. 그 사전선거 이게 가장 부정선거 의혹이 많은 부분이다. 네. 그래서 후보가 되는 과정에도 보면은 이 사전선거 제도를 없애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 김문수 후보가 일요일 날 나는 이번에 29, 30 사전투표에 내가 참여한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 다 풀어서 엄중하게 상당히 엄격하게 이걸 갖다 감시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끌어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중도 무당층에 상당히 큰 구실을 주고 있어요. 민주당이 예. 구실을요. 어떤? 그런데 그걸 네. 갖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제대로 받아먹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즉, 약간 그 말은 실수를 많이 하는데 대통령이 덮이고 되기 있다. 전에도 이재명 방탄 그런 위인설법과 예. 그리고 이 사법부 장악을 하기 위해서 지난 한 보름 전에 한 민주당의 행위, 그들의 행위를 국민들은 다 지켜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법관 정언법이라든지 또 대통령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거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런 모든 조치를 갖다가 국회 법사위 의결까지 다 마치는 상대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가 이걸 집권하게 되면 사실상 민주주의가 없는 그런 상권 통합 그러니까 총통제 국가로 갈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대국민 지금 현재 우려와 걱정을 충분히 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지금 현재 이 대선 예. 정국이.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게 저희 다음에 나눠야 될 두 번째 키워드 아 그래요? 내용인데요. 그래서 예. 이제 이재명 집권에 대한 듣고 그런 넘어가려고. 예. 이 공포와 또 한마디로 기권을 생각했던 그런 합리적 보수층들이 상당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이제 결집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결집이 되고 있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한 90% 정도 지지층이 결집이 돼 있고 예. 국민의힘은 이제 한 80%라고 봐요. 80%. 그러니까 네. 한덕수 후보의 마지막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자고 나니까 후보가 교체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선거 당일날 준비도 못 했어 그냥. 예. 후보 유세차도 뭐 후보 사진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플랜카드에 김문수 후보를 지금 붙일 수가 있었습니까? 특히 TK 지역이 그게 심했어요. 예. 이제 그걸 겨우 수습하고 이 전통적인 지지 기반, 지역 기반이 이제 회복됐어요.
지금 뭐 오늘은 한덕수는 아니고 예. 한동훈, 김문수 후보가 처음으로 합동 유세까지 좀 하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이 되고 있는 이 마당인데 네. 전통적 지지층만 결집해가지고 선거를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중도로 중도 가야지. 무당층을 넘어가야 그 소구력을 확보하고 넘어가야 쉽게 말하면 이재명을 좀 꺾을 수가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중도 무당층의 소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런 결론은 최종적으로는 저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저는 이준석 후보의 사태만 계속 지금 현재 촉구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치공학적 물리적 어떤 수단을 갖다 제공해 가지고 예. 이준석 개혁신당의 마음을 그렇게 돌려보려고 했던 이 방식은 정말 저는 참 좀 수준이 좀 낮은 낮았다. 방식이 됐다 이렇게 뭐 생각합니다. 후보직 빼고 다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은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하면 안 좀 되는 거예요. 하수였다. 이게 지금 단일화라는 뭐 대놓고 것은 하시던데? 예. 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어야 예. 이게 양보받고 또 한 사람 아니 이런 걸 왜 밖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숙제 열심히 네. 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키우라고. 그리고서 몰래 보여줘 해가지고 하는 거지. 왜 얘 안 보여줘가지고 지는 공부 안 했고 얘 안 보여줘서 나 시험 떨어졌다. 이 얘기만 지금 계속 하는 거잖아. 그 긴장감도 없고 대봐야 감동도 없고. 네, 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부 열심히 하면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뭡니까? 중앙으로 가란 거 아닙니까? 중도로 가라. 그래서 3대 조건, 4대 조건. 네. 그거 해보세요. 실력이 왕창 오르지. 지금 이거 예. 저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아니면 단일화 관련해서 잠깐 예. 저도 하실 기회를 말씀이- 단일화는 예. 이제 뭐 좀 넘겨버리고 뭐 단일화 이재명 누구하고 지금 하려고? 후보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아니, 네, 해야 아니, 되는데 아니, 김성수 단일화- 의원님이 아니, 말씀 너무 길게 단일화는 하셔가지고. 뭐 사실 예. 다 동상이몽이잖아요. 네. 단일화를 민주당 얘기하면서 단일화도 안 할 건데 예. 뭐 한쪽은 그냥 넘어가자. 한쪽은 뭐 윤석열이고 한쪽은 윤석열이라 저기 김문수 후보가 한쪽은 이준석 후보인데 뭐 단일화 저는 누구하고 뭐든지 할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이제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는 배부른 소리. 정치 액션이 뭐냐라고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선거가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데 국민들한테 보이기는 사실은 정략적 그다음에 정치 공학적인 단일화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이제 내란당 얘기에 우리 조홍천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사실 비상계엄의 과정을 보세요. 비상계엄 해제할 때도 한동훈 개 일부 의원만 참여했고 나머지는 다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근데 왜 내란 들어봐. 왜 내란 단일화래? 그거 그런 취소하세요. 그런 세력과 아니, 취소하라고. 손잡고. 예. 내가 들어봐. 아니 뭐야 아무나 그리고- 내라 이래. 나도 내라예요. 참나. 아니 내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내란이에요? 예? 내가 내란 세력이냐고. 내가 내란 동조냐고. 취소하지라고. 그리고 저게 체포영장 아닙니다. 발부됐을 제가- 때도 예. 아이고, 참나.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이 사저에 가서 다 그 막아선 거 아니겠어요? 헌법재판소 판결 앞두고도 파면하면 안 아이, 그 된다라고 시위를 한 거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시간 인천 지방법원에도 몇몇 또 정치인들이 선동하고 이 쭉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제시한 숙제가 있지만 네. 저는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고 봐요. 아이고. 그걸 하려 그러면 최소한 한 보름이나 한 달 전에도 했어도 사실 감동 주기가 쉽지 않은데 넘어갑시다. 이제 뭐 이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은 이 시국에 그런 걸 한들 네. 저는 중도층의 마음을 사기는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리고 이건 제가 말씀은 뭐냐면은 네. 진실됨이 없다는 거죠. 진실됨이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당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라는 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전혀 없다. 보수당 없다. 내에서 예.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고 보수층이 중도층이 많이 떠나 있고 그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네. 원천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이 된다 봐요. 예.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해갖고는 저는 뭐 중도층이나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한테 어필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까지 나와서 이렇게 지지 유세를 한 걸 보면 좀 이 여론 흐름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저 김문수 옷이 없네요. 뒤에 김문수 옷 없는 것도 입고 왔어요. 김문수 옷이 있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저 처음에 운동복이 저렇게 아니, 후보 이름도 없이 저게 아니, 지금 처음에는 좋으셨는데 운동복이에요. 예. 김문수 이름 적힌 운동복이 내려왔어요. 아니, 지금- 한동훈 씨가 안 입는 거죠 그것은. 네.